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본선전 룰. 해외 선물의 신 본선에서는 예선전 통과 인원 16명, 불사조 리그 생존자 4명, 본선 자동 진출 인원 S조 4명, 총 24명의 트레이더들이 각 4개 조로 나뉘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본선 시작일로부터 2주간 각 존의 수익금 상위 3명, 총 12명이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 4개국이 국제사회에 이란 적대 정책을 비판한 카타르와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단교 결정에 따라 카타르 항공기와 선박의 영공과 영해 통과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3일에서 14일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내 추가금리 인상 횟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화를 포함해 주요국 통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오일 48달러가 붕괴된 이후 47.7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의 소폭의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2435.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MC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24강 첫 번째 주가 흘러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드디어 대박의 12강전 진출자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4강 24명의 트레이더들이 2시간 동안 시장 대응해서 어떤 매매 보여줄지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프로그램은 해외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경기 함께 중계해 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입니다. 김호균 해설위원, 이정민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지셨는데,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먼저 김호균 해설위원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날 방송 해설을 진행하는데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시작과 끝을 맡고 있는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내일이 이제 현충일 휴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월요병을 방지하는 데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외 선물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많이 움직이는 이 시간대 해외 선물의 신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수요일 날에 또 다른 월요병이 올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적응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해설위원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한 주 첫 시작을 함께하게 될 해외선물계 내비게이션 이정민 해설위원입니다. 이번 주는 좀 이제 빅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민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영국 총선과 함께 또 코미 FBI 위원회 청문회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굵직한 이벤트 저희를 통해서 중계 도와드릴 테니까요. 해외 선물의 신 계속해서 시청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외신들은 어떤 뉴스를 다루고 있는지 외신 브리핑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니라 캐스터 연결할게요. 네, 유니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어느덧 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이 주말 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카타르 내용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다 국교 단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좀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그 반대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또 이슬라믹 스테이트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반대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 관련 증시가 8% 하락을 했고요. 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잠시 동안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잠시 동안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그 유럽 관련된 내용도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일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하락을 이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펙 관련해서 감산 합의 연장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오일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테러리즘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중동 국가뿐만이 아니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테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이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FTSE 지수와 더불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테러 때문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그 테레사 메이의 총선이 다시 이길 것으로 보이면서 유럽 증시도 다시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1284.67달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에는 계속해서 골드가 상승을 하면서 옛 어른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The Golden Rule이라고 Whoever has the gold makes the rule. 바로 골드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속보들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유니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라의 외신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 재료들만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오일에 대한 뉴스가 좀 눈에 띄는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이 정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 트레이더 분들하고 좀 연관돼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각각의 다른 포지션을 가지셨 분들이 좀 갈렸었거든요. 네,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국제 유가는 일단 오늘 아랍 4개국과 카타르가 단절을 했죠. 근데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리스크가 그 진화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시아장에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카타르 자체가 원유 생산국이 아니라 가스 생산국입니다. 네. 네, 가스 생산국이고 작년에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테러나 이런 문제를 국제 유가가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기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이슈도 좀 단기에 그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시추 공수가 20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추 공수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시추공을 한번 땅에 꽂으면 다시 뽑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서 시추공이 늘어난 상태에서 국제 유가가 내려간다고 수익성이 없어진 시추공을 다시 뽑아내서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제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더 생산을 해서 수시 타산을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시추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어진다면은 국제 유가의 상승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동일한 의견인데요. 지금 유가의 약세, 그러니까 아직 $50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은 미국의 공급 증가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펙이나 비오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규는 오펙 국가 혹은 최근에 비오펙의 이제 감산 합의 이런 부분이 이제 공급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점에서 최근 많은 반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셰일오일을 생산하는 미국이 등장하면서 균형 가격은 한 $50 선으로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0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움직임인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키는 지금 오펙과 비오펙 감산 합의를 넘어서서 미국이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오펙과 비오펙은 기껏 이제 감산해가지고 하는데 미국이 그냥 계속 공급량이 늘리니까 걔네 오펙이나 비오펙들이 계속 감산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자기만 바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일에 대한 기대가 좀 하방으로 좀 잡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공급 증가가 좀 변화되지 않는 한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지 않는 한 오일의 반전은 향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50 밑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유 정보 서비스 업체인 휴즈베이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의 가동 중인 원유 채굴 기수는 이번 주에 11개 증가해서 총 733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주 연속 증가하면서 이 또한 원유 생산량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정말 원유 가격에 대해서는 내려갈 그런 재료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오펙의 그런 관점이 다른 게요. 오펙은 이 석유를 시추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 합의를 해서라도 가격을 좀 올리는 의도가 있는데 미국은 전체 국가천에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시추공 파산하는 데도 있지만 셰일오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낮아져도 셰일까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국가 전체적인 이제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공급 증가를 좀 지켜보고 관망하고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 브리핑 분석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런 시장에 맞서서 매매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명의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먼저 본선 A조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이어서 B조의 트레이더들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C조 트레이더들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D조 트레이더들입니다. 네, 이렇게 24명의 트레이더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지난주 한 주간 24강의 반절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결과로 정말 12강에 올라갈 수 있는 트레이더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주목을 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매일같이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지금 본선 수익금 A조의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금입니다. 24강의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리치 트레이더가 상당하죠. 거의 만불 가까운 수익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만불이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2, 3위가 지난주 금요일에서 변동이 있었죠. 그러네요. 남한성 트레이더가 2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남한산성 트레이더 2, 3위가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자, 이어서 맥전맨토 트레이더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5위 불사라 트레이더까지 본선 A조의 순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B조의 순위 확인합니다.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추장 트레이더가 $3,180 기록하면서 1위에 안착합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1,590.
지금 연속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이 났어요. 자, 이어서 3위는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고요. 4위 골드베인, 5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입니다. 비조는 이제 장기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S&P 매도에 따라서 지수 매도에 따라서 수익이 네. 커질 수 있는 트레이더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순위도 확인할게요. 자, C조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C조는 어떤 상황일까요? 역시나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10,000 가까운 성적 역시나 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황금연못 트레이더. 네. 자, 그리고 2위는 파생야신 트레이더 또한 엄청난 성적 보여주고 계시네요. $1,948 이상의 수익금. 3위는 박진서, 4위는 시그널 빌리프, 5위는 513 트레이더입니다. 박진섭 트레이더가 네.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상당히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박진섭 트레이더 만나보셨고요. 이렇게 C조의 순위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서 D조의 순위 확인할게요. 자, D조 소위 또 죽음의 조라고 불렸었는데, 역시나. D조가 역시, 수익금이 네. 1위가 28,000불이면 거의 뭐 3천만 원 가량이거든요. 그렇죠. 네. 3만 불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네. 되겠네요. 2위는 추세신호 2위도 트레이더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상당히 네. 많은 게 아니죠. 거의 22,000불 네. 수익이기 때문에, 네. D조는 앞자리가 아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위는 선제 트레이더 $6,000 이상인데, 다른 조에서 트레이더는 1위인데 여기서 3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도 3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리고 4위는 AG 시스템, 5위는 수지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D조의 각각의 수익금 현황 보셨는데요. 이어서 전체 화면 보시는 화면은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4월 17일부터죠. 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64,000 이상인데, 와, 상당하죠. 그리고 2위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51,000 이상, 3위 추세신호 트레이더, 4위 추장 트레이더, 5위 전쟁의 여신, 6위 시그널 빌리프, 7위 북두칠성 트레이더까지 누적 수익금 현황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 수익금 현황과 그리고 24강 안에서의 누적 수익금 현황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금으로만 보니까 엄청난 그런 단위가 정말 눈이 확 띄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시간에 거래를 하고 계시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는 트레이더들을 한 분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선 B조의 추장 트레이더가 저번부터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S&P와 원유에 대해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뭐 지수 부분은 계속 이제 하방을 보고 계시고, 원유는 새로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신 것 같은데, S&P가 지금 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어가지고 조금은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이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 가능성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일간 수익, 오늘 하루의 수익은 $225를 기록을 하고 있는 추장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어서 매매하신 불꽃 트레이더는 일간 수익금이 마이너스권인데 이 이유가 매매하신 불꽃 트레이더는 크루드 오일을 상방으로 보셨거든요. 네. 그때 그 원유 재고 발표 전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전히 끌고 가시고 있네요. 네. 계속 상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원유가 지금은 뭐 하방 압력을 받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아침에 보셨듯이 좀 뭔가 좀 이슈가 터지면은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큰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매도를 외칠 때 그 시장이 이제 매수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 이어서 다음 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신 트레이더는 어떤 분일까요? 골드누트 트레이더가 미국채 10년물을 7계약이나 매도로 가지고 계시고 일단 수익 중에 계십니다. 사실 이제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자산과 안전한의 동반 상승인데요. 그렇죠. 즉 S&P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중에 미국채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온 거거든요. 특히 좀 목요일날 같은 경우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지수가 상승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채가 하락해야 되거든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오히려 부진하게 나왔을 때는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미국채는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뭔가 좀 이상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는 없고 왜곡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미국채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매도 그 들어갔죠. 인터뷰 중에 네. 원유 매도를 들어가셨습니다. 47.13달러예요. 네. 왜냐면 이제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강하게 네. 매도세가 올 수 있다는 예측 하에 매도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 오일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뷰 안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추세적으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서.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보유 포지션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채를 또 매수로 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로 대응을 하셨네요. 10개역이나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재밌어요, 이 부분이. 이제 채권도 상승하고 맞아요. 증시도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건데, 이건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이제 고용지표 부진 우려감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네. 미국 증시는 채권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면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몰렸는데, 네.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채권과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여러 차례 벌어졌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채권이 맞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지표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거는 채권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흐려진 그런 논조 안에서 미국채를 짧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짧은 단기적 관점에서 뭐 이전에 이익 실현도 하시고 오늘 아마 매수를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요. 단기적 대응은 어떻게 하실지 이따가 이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뭐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요. 네, 밀생밀사의 포지션. 네, 기다림 매매 트레이더는 뭐 여전히 저희가 인터뷰 통해서 매매 전략 들어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13계약에 대해서 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길게 보시고 이격이 좀 벌어졌다라는 그런 뷰도 들어봤는데 지금은 손실권이에요. 그렇죠? 사실 밀 같은 경우는 오를 듯 말 듯 강하게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 강하게 한 번에 이제 슈팅을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오르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그런 모습이 좀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대회 중에도. 그래서 과연 언제 이 밀이 발동이 걸리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의 손익 변동은 상당히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관성 있게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차트를 보다가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원교, 지구의 힘을 나에게 주어.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 여전히 밀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자,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는 밀 보유하고 계시고 다음 트레이더는 선제 트레이더네요. 네, 다양한 상당히 종목을 들어가고 네, 있는 맞아요. 트레이더죠. 항생과 그리고 S&P 그리고 원유를 서로 다른 포지션으로 가져가셨고 월볼이 틀린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항생과 S&P 원유는 다른 월물로 들어갔는데 매도로 들어갔고요. 오늘 하루간의 수익금은 1,593달러가 넘습니다. 그 본선 들어와서 매매가 상당히 좋죠. 네네, 지금 6,000불 맞습니다. 가까이 수익을 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특성이 일단은 궁금하면 넣어보는. 공부에 넣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매매 스타일이고 다양한 종목으로 거래를 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와 매도를 근월물과 원화물로 같이 잡은 걸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의미한 매매 전략도 하나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당히 특이하네요. 네. 그죠. 이런 매매를 보고 또 설명을 듣는 것이 엄청난 그런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뭐 여쭤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용해서 하는 매매 기법도 있어요. 커브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커브를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김호균 해설위원님 자꾸 그렇게. 아니에요.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지 트레이더는 오늘 지금 상당히 다양한 종목도 가지고 계시고 수익금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베인 트레이더는 비조에서 일간 수익금으로는 1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937달러.
10년물을 또 가지고 계신데 매도네요. 내계약이에요. 네네. 요새 트레이더분들이 미국채 10년물을 좀 많이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시즌 1 때는 황금윤모 트레이더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유일했는데 이번 사실 시즌은 개인적으로 밝히면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미국채 매도와 밀 매수입니다. 갑자기 커밍아웃 하셔가지고. 좀 네. 마음이 가서. 마음이 가서. 네네네. 포지션은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본인 투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보유 포지션이 많네요. 자, 역시나 기기단인 박노조 트레이더는 지난 인터뷰를 통해서 항상 거론을 했는데 두 나스닥과 S&P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세요. 지금 상방을 계속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 수익급으로는 $747 이상의 수익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내일 휴장이지만 미국 전반적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종목이죠. 휘발유. 굉장히 그러니까 남성스러운데요. 네, 어디 가요? 휘발유 왠지 공격적인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자, 두 계약을 매수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 일간 수익금은 $952 이상의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트레이더 바로 확인할게요. 다음 트레이더는 513 트레이더가 $50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어떤 니케이죠. 니케이를 들어가셨는데 매수로 한 계약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수익권에 소폭의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휘발유보다 개솔린이라 그런 게 좋습니다. 개솔린. 휘발유는 조금 어감이 강력하네요. 가솔린과 디젤. 네, 알겠습니다. 가솔린, 난방유, 히팅오일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휘발유는 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엔화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엔화에. 엔화가 강세면은 니케이 내려가고요. 약세면은 올라가고. 그래요. 사실 이제 니케이랑 엔화를 갖고 거래하는 매매 기법도 있거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엔화도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라기보다 달러가 약세라서.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다른 통화들이 강세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이제 엔화랑 니케이가 잘 맞을 때는 BOJ에서 양적 완화를 많이 할 때 그때 엔화의 움직임과 니케이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엔화가 약세되면서 니케이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그런 그러니까 커플링 상황을 보기가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지금의 엔화의 움직임은 달러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니케이 나오면서 저희 엔화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드렸고요. 다음 트레이더 확인합니다. 다음 트레이더는 어떤 트레이더가 지금 보유 포지션 가지고 있을까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원유 두 계약 $47.16에서 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공식 시인 랭보 시인이신데요. 보통 단기 매매를 하시죠? 오늘 이제 원유 들어가신 것도 단기적 관점에서 들어가셨을 거라 예상을 하고 옵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은 $47.11까지 마이너스 1.15% 약세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어서 일단 매수 잡으신 트레이더 분들은 소폭의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추세로 좀 노려볼 만한 자리이긴 해요. 그렇긴 하죠. $47 정도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트레이더분들이 쉬는 시간대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내일 좀 휴일이라서 마음이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내일도 해외 선물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열리지만 이제 한국의 생활은 조금 휴일이 아니잖아요. 휴일이잖아요. 트레이더들은 휴일이 없죠.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 모든 포지션 가지고 계신 트레이더를 지금 한 분 한 분씩 만나봤는데요.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인데 지금 말씀드린 순간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이 $47 초반까지 07달러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이렇게 빠지는데 개장 후에는 어떨 거라고 예상되세요? 일단 47.00 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알겠어요. 김우균 해설위원님은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47가 48.5 사이에 횡보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00, 50 이렇게 중요한 숫자에서 좀 반등이 있거나 그렇거든요. 00, 50 그리고 또 80, 20 강하게 움직인다면 하방 쪽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S&P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는 고점이 2439.75까지 찍었는데 시장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제 PC 화면을 같이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호균 해설위원님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와 미국채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간의 동반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미국채가 매도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 게 그 미국채 10년물이죠. 네. 미국채, 그러니까 위가 S&P고요. 네. 아래가 미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앞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좀 약간 상승하고 있지 않지만 횡보 국면에서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움직였던 게 약간 일종의 왜곡이라고 치면 그 왜곡이 해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든 미국채가 빠지든 뭔가 하나는 빠지겠다 예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가 좀 빠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 할 수 있는 골드의 강세는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오늘은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는 이번 주에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상품이 유로인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8일날 영국 총선이 있죠. 그리고 11일 날은 프랑스 총선이 있습니다. 바로 유로화와 파운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8일에 20위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FOMC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FOMC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20위입니다. 왜냐하면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난 거는 거의 90%에서 100% 정도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뿐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20위에서 테이퍼링을 하느냐 안 하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이 지나고 그러니까 흔히 말 수도꼭지 잠그는 그러니까 앙적 돈을 푸는 속도로 조절하는 걸 지나서 이미 금리 인상을 갔는데 지금 유럽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굉장히 주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후 다시 한번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혹은 개장 직후부터 움직였던 종목은 크루드 오일이 상당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움직임이었는데 개장 직후에는 지금 움직임이 조금 잦아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개장 직전에는 S&P 500에 대해서는 보합권까지에 대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계속적으로 강보합권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유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마이너스 0.20%의 하락세에서 잠시 움직임이 잦아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조금 반납하는,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1% 넘게 빠져 있어요. 네. 크루드 오일은 일단 여기서 47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46점. 네. 그 정도인데, 일단 빠진다면 45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5달러까지요? 네. 유로는 제가 볼 때는 22회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인 포지션을 잡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 가능하지만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배팅을 하기보다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펼치는 게 유로 매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명 물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상황이 물리면 진짜 시간과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계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손절 정확히 잡고 짧은 호흡으로 그러니까 어제 변동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워낙 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예상할 수 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 쉽사리 좀 예측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절 짧게 잡으시면서 좀 매매를 하신다면은 유로에서도 뭐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개장 이후에 뭐 특별하게 네. 보이는 종목이 어떤가요? 뭐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지수가 지났는데 지금 다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러시아 게이트 문제로 다시 초점이 돌아간 것 같아요. 네. 8일부터 의회에서 이제 코미 국장 증언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뭐 이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인식을 하면서 증시도 이제 이런 리스크를 아예 배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 물론 그때 좀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긴 했지만 1년 내내 정치적인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코미 국장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만약에 증언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본격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작될 수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증시가 조금은 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0 중에 100 긍정적인 말만 해야 일단 그렇죠. 지금 수준을 네. 지킬 것 같고 네. 뭐 하나라도 좀 낌새가 보인다면 그게 리스크로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 네.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네. 미국채와 미국 지수를 동반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을 동반 겁니다. 매도요? 네. 어떤 전략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S&P가 하락하게 되면 네. 좀 급하게 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고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매도를 취하는 전략도 나오지만 네. 이제 이때 안전한 선호로 미국채가 오르더라도 S&P가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요. S&P가 빠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좀 왜곡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채가 빠질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승률 높은 전략 S&P 매도와 미국채 매도를 동일 비율로 동일 비슷한 증거금 수준으로 네. 들어가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롱숏 알겠습니다. 전략의 일종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채권 또 싸니까 10년물은 싸니까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은 이제 S&P 한 계약 때 미국채 3계약 정도가 비율이 맞을 그렇죠. 겁니다. 네. 1대3 정도의 비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이벤트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매매 팁, 전략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신의 시장 그 방향성과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전략이 어느 정도 잘 절충이 돼서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개장 이후 35분 가까이,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큰 방향성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크루드 오일은 47달러를 네. 찍겠네요, 거의. 그죠? 크루드 오일은 보통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관리를 하시는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 장세를 걸었거든요. 근데 크루드 오일이 박스권 장세를 보이는 종목은 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추세를 받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웨이가 좀 큰 종목인가요? 네, 원웨이가 그죠? 큰 네. 종목이고 네.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더 그린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달러도 깨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일단은 지금 47달러 선인데요. 47달러를 깨게 되면 전고점인 46.74 여기를 지지받는 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저점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2일의 저점이죠. 네. 크루드 오일이 한 뭐 17년 전만 해도 46.74, 뭐 15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15년 전. 네. 15년 전이요? 17년 전입니다. 17년 전. 네. 네, 17년 전. 그 당시 네. 뭐 유가가 20달러 올라올 때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한다 뭐 물론 이런 막 아. 말도 지금은 이제 47달러, 기억이 50달러. 안 불과 몇 년 전에는 100달러 그렇죠. 넘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유가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폭이 그 정도로 좀 큰 파도다, 뭐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0.19%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반등을 시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는 좀 위험합니다. 그죠. 네. 1.126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22
회의 있기 전까지는 큰 네.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골드 정말 앞에 김호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네요. 오늘도 1283.5달러. 아, 전거래일 대비 0.40%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수도 이렇게 오르고 골드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6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기초적으로 알고 있을 때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면 달러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지금은 6월 금리 인상은 이미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됐고요. 다만 가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지금 부투명해진 상태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금리 인상은 뒤로 두고 생각을 하실 때 6월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그런 뉴스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뭔가 반영이 일단 됐고 그 다음 한 번이 더 하냐.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금 가격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는 이제 미국채와 골드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FOMC가 단행이 돼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실행이 되면 골드의 상승은 상당히 이제 그 동력을 좀 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 저희가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슈를 조금 더 편하게, 시원하게 풀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한 분 한 분 포지션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비조의 오늘 일간 수익금으로 1위를 달려가고 있는 박노조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나스닥과 S&P 뭐 보유 포지션을 이미 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전략을 끌고 오시는 거고, 오늘은 일간 수익금이 거의 $1,000 가까이 수익금을 쌓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셨나요? 제가 일단은 위에서 추가로 더 매도를 했어요, 나스닥을요. 네. 그래서 추가로 나스닥을 매도했기 때문에 뭐 지수 수익이죠, 이것도 지수 수익이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5일 매도 약간 들어갔었고 골드 매수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냈는데 이번 주는 지금 월요일이다 보니까 나스닥에서 일단은 추가로 한 계약, 두 계약, 뭐 그 정도 일단은 매도해서 일단 수익금을 거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지수 매도를 하고 계신데 나스닥과 S&P인데 그 중에 나스닥의 매도비 좀 높았다는 거는 나스닥 그만큼 더 고점에 있어서 매도를 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시는 거. 그렇죠. 일단은 S&P 그 변동 상승폭보다는 나스닥 그 상승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큰 만큼 조정도 크거든요. 변동성이 큰 상기간에 매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으로 매도를 한 거고요.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8일 날 그 22 통화정책회의랑 영국 조기 총선. 어차피 금리 인상 미국의 그 FOMC 금리 인상 거의 100%. 그래서 그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는 바도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8일 날 그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거의 테이퍼링 쪽으로 좀 약간 밀어줘야 일단은 좀 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기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동당이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 사실상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할 때도 여당이 일단은 과반 의석을 좀 뭐 차지하지 않느냐에 대비해서 정책을 좀 강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일단은 또 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기 총선도 만약에 노동당이 의석을 좀 많이 차지하면은 좀 뭔가 그 보수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정책을 펼치는데 좀 정치적인 혼란이 좀 오면서 좀 파운드와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유럽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미국 증시랑 같이 맞물려서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시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네요. 네, 모든 연결고리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리고 이번에 그것도 있잖아요. 코미국장이 들어보죠. 코미국장 있죠. 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번 주가 정말 박노조 트레이더한테 중요한 한 주가 되겠어요. 이번 한 주 또 악재를 거듭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죠. 24강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닥터 둠이네요. 미스터 쇼. 악재를 말하고 있는, 아까 김홍민 차장님이 얘기했어요. 저는 지생지사. 지수에 살고 지수에 죽는다. 예, 알겠습니다. 일생 밀사의 그 기다림의 미학이 있죠. 전 지생지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의 중심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총선과 이 시비에 따라서 미국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이런 거를 시청자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이 뭐 통화라든가 지수를 참고하시고 전체 거래에 대한 관점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미국장 화이팅입니다. 전 코미국장 화이팅. 코미국장. 저는 미국채를 매도해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노조 트레이더 통해서 유럽과 미국에 관한 꼼꼼한 분석을 들어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트레이더분들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의 본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몫이니까요. 그럼요. 자, 이어서 황금연모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누적 순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순위 보여주고 계시고 수익금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도 5,000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쌓아가고 계시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간 수익금이 5,300달러가 넘었어요. 사실 제가 금요일 날 국채 매도를 조금씩 가지고 했다가 양양으로 공을 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밥을 먹고 와서 보니까 뭐 엄청난 급등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좀 잘못 봤구나. 나는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는 것보다는 이게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투자자들이 자기가 분석한 거를 판단을 잘못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 헝클어진 매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추격을 쫓아간다거나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손절을 성급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잠을 식구들은 다 자고 할 때 저는 좀 냉정하게 봤어요. 2시, 3시 정도 됐을 때까지 보면서 일단은 내가 이건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입한 것보다 한 뭐 10티, 12티 이 정도가 올라갔다면 괜찮은데 그 이상에 훨씬 많은 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밤을 가다듬고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이제 살짝 밀린 걸 보고 시가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제가 20주를 갖고 있으면은 10계약 정도를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자꾸 여름 봄이다 보니까 밖에 자꾸 나가는데 낮에 그 126-16 여기에다가 한 12틱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익을 내서 청산을 했고 저녁에 사무실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 매매를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외려 더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가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관점에 10계약은 수익으로 아침에 들어간 거니까 나가고 그래서 단가가 어느 정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이면 한 126-13.5라든가 뭐 13 정도면은 일단 청산을 하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이게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내려갈 건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보자라는 관점에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전일 대비 일단 평가선이 많이 올라왔죠. 전일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었는데 이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일간 수익이 저만큼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해외 선물의 신을 하면서 물론 누적 수익금이 100% 이상이 되어 있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대회잖아요. 그냥 내가 물렸다 또는 이익을 봤다라고 해서 무조건 열고를 하는 계속 가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저는 페이스가 좀 말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때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종목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진입 시점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아까 8일날 우리 영국 총선도 있고 코미국장 그 증언도 있고 하잖아요. 여전히 이제 시장 변수가 있고 다음 주는 FOMC
정치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인 걸 조금 세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으로 또 다시 그 배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흔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물렸을 때 이렇게 최소한 본절 청산에는 욕심이 큽니다. 네. 그러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 매매가 지금 진입이 실패한 진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기 때문에 손실을 줄였고 어느 정도 수익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흔히 말하는 본절 욕심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큰 손실이 한번 있었을 때 다시 또 매매에 들어가야 되면 흔히 좋은 매매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냉정한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휴식 기간이 필요한 거죠. 역시 이제 금요일 날 매매 이후에 오늘 좀 관망하시면서 한번 다음 자리를 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오늘 황금연목 트레이더는 너무 이 기승전결 정리가 잘 되셔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네요. 자, 트레이더님, 예, 해설위원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자신이 처음 매수한 매수가를 잊지 못해서 매수가에 집착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진입한 첫 자리에 대한 가격을 잊지 못해서 꼭 본절에 대한 욕심으로 전체 거래, 매매를 좀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냉정하게 좀 시장을 분석을 하고 손실폭을 최소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매매의 목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봤을 때 내가 수익 내고 나와야지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고 나와야지. 그래서 다음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야지라는 거를 목적으로 두는 거로 이제 매매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생은 수익이 목적이나 생존이 목적이고 생존에 있다면 언제든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딱 간단하게 꽂히네요. 말해서 손실이 났을 때 시장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기보다 시장에 순응을 하고 자기를 통제하라. 그런 그 트레이딩 기법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실제로 뭐 유명한 펀드 뭐 운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들 그런 말을 해요.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 너무 시장에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매매 전략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24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셨던 파생야신 트레이더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6월 10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특별 무료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자, 뭐 강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내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참가자 전원에게 파생투자 완생기법 이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아주 이북으로 하면은 또 보시기도 또 편하잖아요.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알차고 충실하더라고요. 그래요. 미리 힌트를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탐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야신 트레이더의 특별 무료 강연의 소식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고 1부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꼼꼼한 시장 분석과 함께 트레이더들의 매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